오늘은 화농성 여드름 압출 영상입니다. 화농성 여드름은 피지선 내부의 여드름균이 염증을 유발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으로 주로 얼굴, 가슴 등과 같은 부위에 나타납니다. 이름처럼 뜨거운 기운이 얼굴에 정체되어 발적, 통증, 부어오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화농성 여드름은 염증이 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굼기 전에 어설픈 자가 압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피부 표피는 물론 진피층까지 손상시켜 흉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농성 여드름이 자주 생긴다면 아침 저녁으로 올바른 세안을 하고 있는지, 본인 피부에 맞는 화장품은 사용하고 있는지, 여드름을 유발하는 안 좋은 습관은 없는지를 체크하여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 환자분은 화농성 여드름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치료 효과가 더디고 부작용이 생겨 중단하셨다고 합니다. 화농성 여드름은 먹는 약만으로는 호전되기 어렵습니다. 레이저와 고주파 등의 피부에 직접 시술하는 치료를 받으며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좁쌀 여드름은 화이트헤드가 모공 안에 갇혀있는 형태의 면포성 여드름입니다. 좁쌀 여드름은 화농성 여드름에 비해 압출 후 흉터가 잘 남지 않으나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부 속 시야까지 확실하게 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드름이 익었다는 표현은 보통 피지와 각질이 만나 형성된 여드름 면포가 화농된 양상일 때 주로 쓰입니다. 이 환자분의 피부에서도 소위 익은 여드름 형태의 염증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여드름은 붉게 부어오르며 안에 끈적끈적한 농이 형성되어 열감과 통증이 있습니다. 면포가 화농되는 과정에서는 여드름을 압출해도 염증화 과정이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염증 양상에 따라 중간에 압출을 진행하지 않고 두고 보거나 연고를 사용하여 염증 형태의 변화를 준 후 압출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고를 사용하여 여드름을 건조시킨 후 압출하면 피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며 면포만 깔끔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 건조는 화농성 여드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화농성 여드름이지만 일부 묽은 형태로 농이 맺히듯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면포를 잘 건조시킨 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혼자 자가 압출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직접 여드름의 건조감을 파악하여 압출이 필요한 염증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화농성 여드름의 경우 눌렀을 때 통증 여부로 압출 시기를 가늠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압출은 염증의 형태와 모공 입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정확하게 절개한 후 진행할 때 경과가 가장 좋습니다. 자가 압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압출을 시도했음에도 나오지 않는 염증들도 간혹 있는데요. 이는 여드름과 비슷한 양상을 가진 다른 피부질환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역시 전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가 압출은 감염, 피부 조직 손상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올바르게 진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드름 압출은 형태와 종류, 염증화 진행 정도를 모두 파악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환자분은 성인 여드름으로 여러 피부과를 전전하다가 저희 병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염증이 전반적으로 단단하고 부어있는 양상으로 안쪽에 여러 개가 엉켜있는 형태가 꽤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드름도 그러한데요. 건조되지 않은 끈적한 농은 압출에 용이한 형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니들 절개를 두 군데로 하여 압출합니다. 이 염증은 알갱이 형태의 면포를 1차 압출한 후 뒤이어 안쪽에 있던 농을 빼내고 남아있던 여드름 씨앗까지 전부 압출하였습니다. 헤어라인 앞쪽 작은 면포들은 건조감이 좋아서 압출이 깔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거 시에 통증이 있는 끈적한 농입니다. 이분은 이소티논을 한 달 넘게 복용했고 피부에 다른 외용제도 바른다고 하셨는데 피지 감소나 염증 완화 효과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과 외용약 중단을 권고드렸고 IR 연고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이 염증도 같은 자리에 다시 올라온 모습인데요. 이분은 이소티논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피부 건조감도 호소하셨는데 보시다시피 피부의 수분 부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환자분으로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분 역시 피지 억제제를 계속 복용해 오셨는데요. 현재는 화농성 여드름이 거의 없고 볼과 입 주변에 작은 피지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 여드름을 크게 앓은 후 흉터들이 자리 잡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여드름 약을 보험처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약을 무작정 장기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분도 약물 복용을 중단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고 이후에 부작용인지도 몰랐던 증상들이 없어져서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날은 볼과 입 주변에서 피지를 10개 내외로 제거하였고 턱 주변에 몰려있는 건조된 피지들도 다수 제거하였습니다. 여드름약 복용은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자분은 여군이십니다. 먼지가 많고 건조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고 오면 염증이 악화되어 더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피부과 치료는 받아보았으나 그다지 나아지지 않아 포기한 상태시고 자가 압출을 많이 해오셨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붉은 자국과 흉터, 화농성과 비화농성 여드름이 혼재되어 있는 피부로 특히 우측의 턱 라인과 헤어라인 앞쪽에는 화농성 염증이 오래되어 주변 조직까지 단단하게 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니들을 사용해 모공 방향에 맞춰 절개를 진행한 후 적당한 압으로 압출을 해줍니다. 여기는 이미 한번 염증이 생겼던 자리에 다시 올라온 모습이네요. 이분은 피부의 건조감도 심하다고 하셨는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피부가 말라 양볼에 각질이 크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 여드름이 더욱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챙겨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안쪽으로 단단하게 염증이 만져지는 면포는 농이 흐르듯이 터져 나오며 압출 시에 통증이 꽤 있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건조가 잘 되어 있는 면포입니다. 알갱이의 형태로 깔끔하게 압출되었죠? 이 염증은 한 차례 자가 압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형태가 안 좋게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죠. 환자분은 앞으로 자가 압출을 하지 않기로 저희와 약속하셨고, 이후 얼굴에 무의식적으로 손을 대는 습관을 고치며 피부도 좋아지고 본인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건조감이 좋은 면포는 니들로 걷어내듯이 뽑아내면 더 깔끔하게 압출됩니다. 주변이 붉게 부어오른 화농성 여드름입니다. 모공의 방향을 찾아 신중하게 절개한 후 면봉으로 적당한 압을 가해 압출해줍니다. 피 섞인 농이 조금 빠져나온 후 시원하게 알갱이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아있는 여드름 씨앗까지 모두 빼내어줍니다. 턱 아래쪽에 있는 염증입니다. 심하게 붉지는 않은 부위지만 안에 튼튼하게 만져지는 염증이 있었고, 이러한 부위는 농이 많은 양으로 터지듯이 압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 압출킹 영상을 보시고 맨손으로 피부를 만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져야 면포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번 손 소독을 철저히 한 후 압출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